네,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로 교육목회 디자인하기 및 교회 행사 디자인하기 담당한 최종호 목사, 또 미래교육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인 미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최종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이랑 함께 그 교육 목회 그리고 또 교회 행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챗GPT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목회에서 있어서 행사를 더 잘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개척 5년 차에 지금 있고요. 동탄에 있는 디딤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 성도들과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유학 가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긴 시간 동안 학원에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담당을 하고 디딤 청소년 센터라는 곳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저희 공동체가 작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간결한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조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육 목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 목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목회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교육과 목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목회라고 하는 개별적인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육 목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서 목회가 교육 목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고, 교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목회를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뻔합니다. 늘 하던 방법 그대로예요. 교육부서를 할 경우에는 연관계획 짜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역 팀들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전부 다 고민을 했었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개별 부서의 목회를 계획을 할 때는 각 부서의 주제가 있고 또 흘러서 이렇게 쭉 갔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잘했던 것들 또는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패턴으로 우리는 아마 다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시면서 또는 교육부서를 담당을 하시거나 어느 부서를 하셔도 상관없이, 뭐 교육 디렉터를 하셔도 상관없고, 딱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모든 교회에서 다 통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달라야 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도 다르고 대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다 보면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익숙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통해 가지고서 뭐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만들긴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그 대상들을 위한 목회 계획이 아니라 목회자의 편의와 목회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다 보면은 계획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 안에서 부서가 같이 흘러가주면 좋은데, 교회 방향은 교회 방향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막 돌고 있죠. 그러면은 행사가 막 중구난방으로 물리게 되고, 내가 계획한 계획하고 상관없이 교회는 새생명 축제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부서는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목회를 계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못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쓰니만 못합니다.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임무를 부여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앞에 최윤식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뭐 똑똑한 대학교 신입생 정도로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똑똑한 학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초짜 신입 직원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 직원은 어떤 느낌이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육을 다시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바로 챗 GPT가 그래요. 똑똑한 비서인데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교육계획 작성해줘라고 하면 얘가 그거 가지고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교육계획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육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항목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쭉쭉쭉 하면서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 표어는 이거야. 우리 교회 주제는 이거고 우리 부서의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대상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야. 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야. 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해줘야 되고 그리고 포맷은 개조식이나 마크다운 형식을 이용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일정이나 뭐 행사의 계획 같은 부분은 분기나 이런 계획은 전부 표로 작성을 해줘.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것을 명령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질문하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얘한테 시킨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에게 그걸 수정을 해달라 그러고 또는 이제 조정을 해달라 그러고 또 삽입을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목회 계획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챗GPT는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이지 얘가 우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은 목회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목회 계획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만약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목회 계획을 짰다면 다시 왔는데 내 목회 철학 안에서는 예배가 항상 제일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목회 계획을 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컨텐츠는 다르게 나와야 되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이 챗GPT에게 그것을 숙지를 시키시면 돼요. 2017년도에 나는 이런 거, 또는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어.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로운 곳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할 건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해줘. 숙지를 위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줘 라고 하면은 챗GPT가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숙지를 합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방식과 기존에 있던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대상만 다르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다 보면은 계획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오류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그대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항목을 넣으시면 돼요. 이것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면 좋겠어. 라든지 또는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럼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바뀐 환경 트렌드가 있으니 이전에 이건 코로나 이전 사건이니까 지금은 코로나의 환경과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MZ 트렌드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챗GPT가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를 시키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요청을 합니다. 목회 계획서가 되겠죠. 목회 계획서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정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수정된 내용을 전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OSMU라고 해서 방금 마상호 목사님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에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넣으시면은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를 좀 추려서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주시고 상황을 좀 나눠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별 목회 계획 디자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할 지정이에요. 챗GPT하고 바드하고 뭐 여러 가지 AI들이 있는데 오픈AI에서 나온 이 챗GPT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너는 지금부터 누구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앞부분 다 설명하니까 건너가도록 할게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 계획을 숙지를 시키고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것들을 설명하면 된다라고 쭉 주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챗GPT에게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교육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너는 교회 교육 전문가로 장년 몇 명, 청년 몇 명, 청소년 몇 명, 어린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교회 교육을 총괄했던 디렉터의 역할을 했었어. 라고 분명하게 숙지를 해주고 우리 교회의 인원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작년이 50명이면 작년 50명, 청년 뭐 20명, 청소년 30명, 주일학교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한 교회 교육 총괄을 하는 디렉터의 역할을 너는 지금부터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할을 주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는 번역본이어가지고서는 그런데 총교육감 역할을 맡은 교회 교육 전문가로서 성인이 이렇게 된 인원 2023년 교육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각 부서별 교육계획의 안내와 1년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아래 조건들에 모두 충족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계획을 숙지를 시켜야겠죠. 챗GPT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자, 청년부 교육목회 기획안으로 난 작성할 거야. 나는 청년부 교육목회안을 작성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2017년도에 이거를 사용 계획안을 쓴 게 있거든.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숙지를 해줘. 이 내용을 숙지를 해줘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쭉 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제부터 해서 말씀, 뭐 핵심 사항, 뭐 등등등 많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넘버링해서 개조식으로 다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넣으셔도 됩니다. 지난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했는데 핵심 주제는 이거였고 핵심 성경 구절은 이거였고 우리의 핵심 사항은 이러한 것들을 했었어.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넣으시고 싶으면 어떤 걸 넣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활동들은 A, B, C, D를 했다. 그것까지 충분히 좀 숙지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주면은 얘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이전 계획안을 참고해서 청년부 교육목회 기획안을 작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입력을 합니다. 쭉 다 입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주면 돼.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기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이제 목회 계획을 어떻게 작성을 요청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처음 과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 교육계획안을 기반으로 2023년도 청년부 사역계획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아래 항목으로 정리하고 한글로 작성해줘. 영어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걸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글로 바로 듣고 싶으면 그냥 한글로 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물론 지금은 한글로 입력을 해도 굉장히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이 챗GPT가 좋아져서 한글로 바로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은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재량과 하시면 되고 이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웹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프롬프트 진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 프로그램 말고 정말 번역 프로그램 할 거면 뭐 팝하고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보다 디벨이라고 하는 그 확정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그걸 통해서 번역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주요 과제, 추진 방향, 주요 지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청년부 교육계획안 작성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먼저 사역에 대한 걸 하고 현재 상황과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앞부분에 이전에 계획안에 있던 중심 주제는 뭐 다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내용.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제하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 계획에서는 예배 사역, 소그룹, 제자훈련이 핵심 사역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핵심 사역을 기반으로 하되 청년들이 현재 느끼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안을 다시 한번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 친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개선 방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고 그 프로그램은 취미와 관심사가 맞는 프로그램이면 좋겠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친구 계속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질문을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주요 과제나 추진 방향을 할 때 저런 걸 가지고 있으면 너무 뜬구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했던 사역들이 있다면 그 사역을 넣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게 나쁘지 않았어.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친구 또 그거에 대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것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냥 대화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서 사역자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서가 대부분 사역자가 혼자잖아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청년부 정도 되면은 청년 리더들이 있어서 같이 하겠지만 우리의 교회 현장과 토양에서는 목회자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목회자의 말에 좀 많이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럼 목회자들이 갖는 고민은 누군가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을 챗GPT와 같이 하면 돼요. 계속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고 필요한 걸 계속 질문하면 돼요. 나는 그러면은 예배 확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예배 형태를 하고 싶어. 그걸 제안을 해줘. 라고 하면 챗GPT 4.0 버전부터는 지금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플러그인이라든지 브라우징 서비스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징 서비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빙 챗에 있는 그 내용을 빙에 있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최신 버전의 내용까지 검색을 해서 이 친구가 제안을 해줘요. 3.5 버전까지에서는 21년도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4.0부터는 이제 브라우징 시스템이 들어오게 돼서 현재 상황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여기에 어떤 걸 또 물어봤었냐면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참여 방식 모색은 어떤 게 있어? 라고도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답이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사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는 것이 이제 어색하지 않고 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역 계획을 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니 이렇게 긴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긴 작업을 해야 되니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중심 주제는 이거였고 핵심 사역의 1번은 이거고 그 사역의 1번과 내용과 세부 내용과 또 두 번째 사역 뭐 주주주주주 되고 이쪽에 가게 되면 연간 계획은 표로 작성한 거를 전부 다 문서로 만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내가 혼자 짜고 말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해두면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고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작업이 굉장히 길고 대신 이것의 장점은 디테일하게 내 사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 정도의 실제적인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는 물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던 고민은 교회가 전 세대가 한꺼번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라는 부분이었어요. 부서를 나눠서 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부서 나눠져야 됩니다. 나눠져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부서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작은 교회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부서가 나눠져 있어도 통합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교회 전체 주제하고 표어가 있을 거예요. 교회 전체 주제하고 표어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줘야 될 것이고 통합 주제를 선정하고 교회 표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 같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주제와 표어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시 계획을 짜면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디딤교회, 동탄 디딤교회의 표어는요. 함께 계신 주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주제예요. 공동체가 주제고 그거에 맞는 성경 이제 중심 구절이 있으면 이거는 전체 구조 우리 교회의 전체 방향성이라면 각 부서들에게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면 돼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면은 일관된 계획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계획을 짜는데 교회와 같은 주제로 교육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부서별 분기 활동을 작성을 할 때 분기 활동을 교회가 다 같이 해버리면 됩니다. 동일한 주제로 1분기에 어른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주제로 가고 2분기의 주제는 다 같이 맞춰서 가면 돼요. 그럼 이거를 누가 주면 되냐? 교회에서 다 같이 사역자들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역자 한 명에서도 챗GPT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회의 주제는 이거야. 그러면은 분기별로 부서별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를 아이디어를 줘라고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교육에 대한 프롬프트는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교회교육 전문가로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런 교회 교육 총괄 디렉터를 해주면 돼. 그리고 2023년도에 교회 기획을 교육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중괄호 한 것에는 이제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뭐 디딤교회 주제는 공동체고 교회 전체 표어를 추천해주고 표어는 트렌디하면서도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을 추천해주고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 4판을 꼭 사용해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면 얘가 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교육 계획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작성을 해줘. 라고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기간은 1년이 되겠죠. 1년간 주제와 분기별 목표로 구성된 교육기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서에 대한 연령들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전에 있는 이 내용으로만 주면 얘는 자기 맘대로 자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각 교회마다 연령대가 다르고 부서를 다 다르게 나눠 놓잖아요. 어떤 부서는 초등학생을 다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유년부, 소년부로 나누기도 하고, 뭐 쭉쭉쭉 이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교육 전문가로서 부서별 연령은 이래. 우리는 어린이 부서는 7세부터 13세까지야. 청소년 부서는 14세에서 19세까지고, 대학부는 20세에서 25세까지고, 그리고 영 어덜트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청년이라고 하면은 번역하면은 유스라고 해서 청소년이랑 헷갈려요. 그래서 청년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영 어덜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영 어덜트는 26세에서 결혼 전까지야. 근데 청년부에서 26세에서 결혼 전까지라고 하면 40대가 넘어가도 결혼 전이면 청년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장년부는 40세 이상 싱글과 결혼한 부부들이야. 라고 구분을 명확하게 주고 그리고 나서 요 요건들을 줍니다. 또 준 것은 뭐냐면 내가 질문한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무조건 열심히 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문맥의 이해 및 배경, 창의적인 생각을 넌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이상적인 기록을 작성해줘. 라고 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어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획안을 출력할 때는 또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 어떤 거냐 처음에 마크다운 형식을 작성을 해줘. 마크다운으로 해서 나와줘야 되겠고 분기별 아웃라인은 표로 작성을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분기별 행사도 표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모든 부서의 분기별 목표는 전부 같아야 돼. 주제는 다 똑같고 목표는 다 같아야 돼. 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활동은 달라도 되지만 목표와 주제는 전부 동일해야 돼. 각 연령대별 교육 방향을 정해서 작성해주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해주고 그리고 영어로 먼저 작성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 자 이제 계획서를 막 계획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해도 충분히 잘 해줘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만 해도 아직 완벽하게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3.5 오전도 돌려봐야 하기 때문에 3.5 오전에서는 영어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어로 하고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라고 아예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교회교육 계획 2023 공동체 구축 해가지고서는 연간 주제는 공동체 구축이래요. 연간 주제는 공동체 구축이고 이것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모든 연령대에게 양육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고 교회 활동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거 말고 사실 몇 가지 더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아서 전 요것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표를 줍니다.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맞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돼요라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보게 되면은요, 어린이 부서는요, 일단 기본적인 분기 목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해요. 이거는 어른이건 어린이건 할 것 없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령대마다 공동체 이해에 대한 다른 다르겠죠. 그래서 어린이 부서는 단결과 공동체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부서는 성경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그룹 토론을 시켜볼 것이고, 그리고 대학 부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어린 성년은 이제 영 어덜트라고 해놨다는 이제 어린 성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청년부는 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그룹 세션을 할 거고, 장년부는 공동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분기도 성경 공부인데 이렇게 부서마다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2분기에는 교회 내에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거고, 3분기는 넓은 공동체를 섬기고, 4분기는 공동체를 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 행사를 할 때도 교회 주제와 맞춰서 어떻게 갈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에 입력했던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령대별 부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이렇게 정합니다. 방향은 단결과 함께 일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성 있는 성경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와 같은 방향성까지 다 정해줘요. 청소년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 대학 부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니어 부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라고까지 완전히 해주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와 목표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만 할 수 없죠.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나온 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붙여 넣으시면 돼요. 저는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윈도우 환경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해보셨는데, 붙여넣기 했더니 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각자 시스템에 조금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거는 뭘 했냐면은 표가 이렇게 압축돼 있어서 그걸 좀 늘려주고, 폰트를 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고, 예쁘게 꾸며준 게 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거를 각 부서에 뿌리면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뿌리고, 교육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 계획을 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목회자가 들어와도 교회의 전체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내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는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목회자가 있건 없건, 교육자가 비어가지고서는 부장님이 하셔도 이 프로그램대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서 연간 계획 작성은 뭐 비슷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기획서의 요소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대로 쭉 들어가면 돼요. 요거는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앞부분에 역할하고 그리고 상황만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부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나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팀 사역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게 팀별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넣는 거예요. 팀 1, 팀 2, 팀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예배팀, 사역팀, 행정팀 뭐 이렇게 간단하게 3개만 넣은 거고, 만약에 각 교회마다 맞춰져 있는 그런 팀들이 있으면 그 팀들 맞춰서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역할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연간 행사 계획서를 만든, 이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이 나온 걸 캔바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그냥 조금 예쁘게 꾸며 놓은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목표하고 주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넘기면은 2023년도 디딤 청년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요 핵심 활동은 캠프잖아요. 네, 여름엔 캠프, 겨울 캠프.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늘 고민하는 거는 캠프와 캠프 사이에 학기 중 사역을 또 원하잖아요. 그 학기 중에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고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해주면 되고, 이 내용들은요 사실 제가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름 수련회에 대한 것도 주제도 얘가 잡아줬고요, 겨울 수련회 주제도 얘가 잡아줬어요. 그리고 학기 중 활동 계획도 얘가 다 잡아줬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우리는 점검만 하면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우리의 신학 안에서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나 워크숍이나 체험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그러면 또 주제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시중에 교재를 쓸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것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런 주제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런 주제로 갈 거야. 예를 들면 여름 수련회면은 공동체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소그룹과 빛이 되게 할 거고, 성경 공부는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한 걸 할 거야. 그런 여기에 맞는 2회 분량, 1시간짜리 2회 분량 성경 공부 교재를 구성해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구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면은 캠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부서하고 나왔는데, 성경학교를 먼저 청년부를 하게 되면은 겨울수련회 이렇게 해놓으면은 목표가 나오고 기대효과가 나오고 프로그램을 저렇게 짜줘요. 일정을 저렇게 짜줍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공부 교재예요. 이 내용들이요. 저는 여기에서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본문도 이 챗GPT가 주어진 거고, 저는 그것을 읽고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을 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묵상을 위한 질문, 나눔을 위한 질문, 팀별 활동, 이건 전부 다 챗GPT가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손을 봤던 거는 팀별 활동을 할 때 이 성경 공부 내용에 맞는 활동들을 이어서 붙여서 가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프롬프트를 넣었던 거는, 활동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의 내용과 맞는 확장된 활동을 해주면 좋겠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을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23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 거는, 저 위에 그림도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달리투는 지금 유료거든요. 근데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아직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그림들도 전부 다 이제 그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그림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주고, 이제 어떤 이런 형식으로 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방고우 스타일로 그리고 싶으면은 방고우 스타일의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성경학교도 이제 똑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는 프롬프트는 똑같이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같이 역할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원소스 멀티 유즈로 해서 OSMU를 넣은 겁니다. 역할 주고, 넌 10년간 사역했던 개신교, 기독교, 교회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한 어린이 목회 전문 사역 역할을 해줘. 교회 주제는 공동체고,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해야 되고,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고, 인원은 40명이야. 기간은 3일이야. 9시에 시작하고 우리 6시에 마치는 일정이 필요해. 활동과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가 포함된 성경학교 계획서를 써줘라고 작성을 해줘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게 해요. 그럼 쭉 아까와 같은 작업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기다 다시 붙여놓으면 돼요. 주제가 뭐고, 대상이 어떻고, 기대효과는 뭐고, 그리고 여기에서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도 줍니다. 물어보면 돼요. 이 기간에 전체 교회가 행사를 다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전체 데코레이션을 이 주제에 맞춰서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간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같이 행사를 다 같이 하면 돼요. 데코레이션을 다 같이 했으니까요. 데코레이션 하는 작업부터 해서 이제 하면 되고, 데코레이션은 가랜드, 손 모양 가랜드를 달아주세요,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해주면 되고, 성경 공부 교재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을 해요. 교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교재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어보면 돼요. 우리 주제는 이건데 여기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줘. 서론에는 마음을 여는 질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필요하고, 함께 읽어야 되는 읽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나눔 질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묵상 질문도 있어야 돼. 그리고 결론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돼. 등등등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치가 이제 나오고, 첫 번째인 겁니다. 하루치예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우리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읽을 거리는 이거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날도 똑같아요. 두 번째 날도 이런 과정을 해주면 돼. 이틀치기를 필요하니까요. 두 번의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하니까 두 번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23년도 7월 8일부터 9일, 올해죠. 이번 7월에 제가 섬기고 있는 디딤교회에서 이제 계획하고 하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계신 주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인데 이 주제를 넣고 2023년 7월 8일, 9일 이틀 동안 우리는 할 거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할 거야. 거기에 맞는 주제와 활동들을 주면 좋겠어 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함께하는 여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라는 주제를 줬고 제목을 줬고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역할을 줬죠. 현재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담당했던 교회 교육 전문 목사님의 역할을 해줘라고 한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자 다음에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다음에 알려드릴 그런 상황을 교회 상황을 충분히 숙지해주면 좋겠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우리는 성인이 14명이야. 그리고 성인이 14명이고 중학생이 1명 있고 고등학생이 2명이 있어. 실제 저희 교회 멤버 수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3명으로 구성이 돼요. 잘 보니까 초등학생 5명이더라고요. 예, 초등학생이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년도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야. 공동체고 슬로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거는 영어 버전으로 갖다 다시 돌아온 거라서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중심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야. 자, 이걸 가지고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더 필요하면 짜는데 더 필요한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틀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짜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어정쩡하게 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더 줬어요.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거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다 같이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줬더니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주고 일정을 주고 토요일 날 일정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토요일 날 일정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팀 활동을 팀빌딩 활동으로는 이제 영화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거여야 돼라고 얘기했더니 뭐 하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뭐 하나를 추천을 해주고 그 뭐 하나를 추천해준 걸 보고 느낀 점을 하면 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날 중요한 행사가 뭐가 있냐면은 예배도 드리기 기도회도 있겠지만 그 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본 것과 연계한 식사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식사 메뉴, 팀별로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임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팀을 우리는 3팀으로 나눌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팀에겐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하와이안 BBQ 치킨 및 샐러드 새우를 만들래요. 왜 하와이안이냐면 모아나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샐러드를 만들래요. 하와이안 바베큐라니까 샐러드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이상한 거를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우리가 못 만들어라고 얘기했더니 한국에 특화된 잡채라고 하는 거죠. 왜 잡채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 집어넣잖아요. 다 같이 만들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잡채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고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팀별로 주어진 재료 목록을 바탕으로 이제 재료 헌팅 게임을 하래요. 재료 헌팅 게임을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회 환경과 여건상 어른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조금 이제 하려고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의 챗GPT가 제안해 준 거는 이거예요. 팀별로 주어진 목록을 바탕으로 재료 헌팅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각 팀이 진해시에 있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라고 했는데 저게 사실 왜 저렇게 나온 거냐면 진행시라고 제가 써야 되는데 그걸 오타로 진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진해시라고 하는 단어를 도시로 인식을 해서 그 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을 해준 거예요. 웃기죠?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시 동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넣고서는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가 있고 오후에 활동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챗GPT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한 후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쉬우면서 그리고 상당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 목회를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챗GPT로 얘기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때 있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 환경에 맞게 교회 전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 전체 방향에 나오면 부서 사역자로 들어가도 그 교회 사역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그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도 거기에 챗GPT에 넣어서 물어보고 우리 환경에 맞는 걸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교사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교사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교사 교육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교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은 반 아이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연령이 있고 뭐 11살이면은 우리 반 아이들은 11살이고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인터레스팅 그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럼 챗GPT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챗GPT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것으로 저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 목회를 계획을 하고 교회 교육을 생각을 하실 때 이 부분들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다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한번 이렇게 목회 계획을 하면 되겠고, 이것은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회자로서 이제부터는 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서에 또는 우리 교육부서에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알고 보다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자세한 교육 목회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